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최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지를 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제시하고 답보 상태인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중앙방송이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이제 제재를 비핵화가 완성된 이후에나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네. 제재가 굉장히 오래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은 제재는 아무 상관없이 잘 살고 있다. 네. 이걸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약간 언급하면서 그것이 큰 성과가 없이 끝났던 거는 결국은 미국이 제재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에 대해서 압살하려고 하는 이런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자력갱생으로 잘 살아서 제재는 우리에게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는 걸 보여주자. 네. 결국은 다시 협상을 하건 미국과 다시 관계를 할 때 진용을 정비한다. 전열을 가다듬는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정 부분의 제재라도 완화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뜻을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게 최선희가 지난달 15일 날 얘기하기로는 최고인민회의 하기 직전쯤 우리 위원장이 결심을 해서 그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결심을 해서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결심한다 그러면 핵이나 미사일 다시 실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동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삼지연까지 찾아가서 뭔가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경제 부분을 시찰하고 또 원산에 갈마지구 시찰하고 그리고 뭐 온천지구를 간다든지 또 평양의 백화점, 새로 생긴 백화점을 간다든지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새로운 노선,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아니라 핵을 빼고 경제에 집중하는 노선으로 가자라고 지금 결심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북한 쪽에서는 북미 대화를 다시 할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거고요. 폼페이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질문하는데 그 CBID라고 그 의원들이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CBID는 FFVD로 지금 조금 완화했는데도 CBID 할 거냐 그러니까 하겠지만 약간의 여지는 두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 문 대통령이 미국 가시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 약간의 여유를 얻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폼페이오가 지금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아마 그 공항에 내리실 때 상당히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좀 내리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지를 두고 싶다. 뭐 이렇게 여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비자 문제를 언급했어요. 네. 이건 이제 비자 문제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부분을 실질적으로 풀어주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그 원칙은 아무리 적대 세력이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한다 이거였는데. 네. 그 원비어 사건 이후로 미국인들이 아예 북한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벌어진 일들이 그래도 임의적으로 막 북한에 들어간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체포해가지고 미국에다 인도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아니 불법적으로 들어간 사람도 풀어주는데 인도주의적 지원한 사람을 신변을 해치겠냐. 따라서 이것은 이제 풀어주는 게 예상이 됐었는데 저것이 이제 단순히 미국인들 관광 북한에 들어가는 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관광도 허용하고 또 남북한 관광 문제인 금강산 관광을 풀어준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성공하시는 건데 과연 거기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비핵화의 최종 목적지 그 지향점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향점은 사실 같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고 그리고 북한을 뭐 적당히 비핵화해도
봐주자 뭐 이런 게 전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서 한미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인데 방법이 이제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 면에서 미국은 지금 일괄 타겟식 빅딜을 하자는 건데 네. 우리는 이제 뭐 얼리 하비스트라 그래서 연속적 조기 수확 또는 뭐 일괄 그 방식에 대해서는 포괄적 합의라고 행동은 단계적으로 하자. 그리고 단계마다 상응 조치를 하자.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보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냅백을 도입하자. 네. 제재를 조금 완화해주고 지금은 제재를 잔뜩 강화해서 북한이 대화로 끌어들였는데 거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 지금 이제 비핵화를 달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엄격하게 가해진 제재를 약간 풀어주면서 비핵화를 얻어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득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북한을 봐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제재를 풀어주기 위해서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그것이 검증이 안 돼서 이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가하자. 그게 스냅백입니다. 네. 그 스냅백을 가하는 거 하고 하나는 이제 북한은 살라미 전술로 잘게 이제 그 사안들을 나눠서 단계마다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단계를 축약해서 2개나 3개 단계로 낮춰서 줄여가지고 초반부에 북한의 비핵화를 상당히 하겠다. 그 대신에 미국도 상응 조치는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시려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슈퍼 매파로 통합니다. 네. 아주 강경파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핵심 참모 3인방을 만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들이 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톱다운 방식이라고 네. 하지만 실무회담 결국 해가지고 합의안이 나와서 요번에 다시 또 만났는데 또 합의 없이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무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밑에서부터 설득에 올라간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 볼튼 보좌관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상당히 강경파거든요. 이분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단지 조금 약간 우려를 된다고 하면은 단독 정상회담 때 영부인들이 배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총 다 해서 2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단독 정상회담에서 영부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심각한 이제 북핵 문제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는 이제 참모들 3명, 정의용 실장이라든지 뭐 조윤재 대사, 강경화 장관 이렇게 우리는 3명이고요. 미국은 이제 존 볼턴 그다음에 폼페이오 그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 이렇게 3명이 하고 그다음에 또 오찬할 땐 2명씩 네. 더해서 김현정 차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오찬을 해서 총 2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있었겠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김현정 차장이 이미 가서 의제 조율은 잘 했다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약간의 여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회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우려도 됩니다만 이미 사전에 충분하게 한미 양국이 조율을 했다고 한다면 뭐 그 정도로서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는데 네. 그럼 합의문 발표가 있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뭐 아직 뭐 예정은 안 돼 있지만 적어도 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 미국은 상당한 뭐 아주 저 대폭 저 양보하는 조치를 뭐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닐 테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도 제재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탄력성을 보일 각오가 돼 있다. 이 정도만 나오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모양이고요. 네. 이번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대북 특사를 우리 정부가 파견하는 방안 그리고 이후에 원포인트로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 방안 이게 지금 유력하게 로드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4월 말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네. 1주년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사 파견은 물론이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간만이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남북 정상회담 된다. 그리고 6월 말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 때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